우리 박시동 평론가를 모셨습니다. 네. 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코스피 5천 가기 위한 첫 단추가 상법 개정안이다. 아, 네네.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상법 개정안 지금 통과가 오늘은 네, 통과됐습니다. 됐어요? 본회의장? 예, 조금 전 3시쯤에 본회의를 정식으로 통과했습니다. 아이고, 박수 한번 치고 가야지. 네. 자, 근데 통과가 됐더라도 또 디테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 이 누더기가 또 될 수도 있거든. 아, 네네. 어떤 법안이 통과가 됐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짧게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침 주식 전문가 두 분 나와 계시네요. 네, 이번에 통과된 내용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4가지입니다. 네 가지. 하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말 하나씩 곱씹어 보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뭐냐면 회사에는 이사가 있죠. 네. 예. 근데 그 이사는 누구를 위해서 그럼 충실을 다해서 일해야 되느냐라는 대상이 있었어요. 그렇지. 근데 우리 법에는 회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회사. 이번에는 회사와 주주. 아, 그래서 주주 주주가 하나 들어온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조문 하나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그렇지. 딸랑 3글자 들어가는 게 뭐 대단하다고 이것 때문에 3천을 가 코스피가 4천을 가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이거는 어마어마한 조항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경제적으로 의미를 쉽게 해설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 검사님 계십니다. 네. 예를 들어 검사가 회사가 뭐 대표가 뭘 잘못했어요. 잡으러 가. 그래가지고 당신 이러이러한 경영 판단을 했는데 감옥 갈래? 그럼 이제 기존에는 그 이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회사한테 손실을 입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딱 입증하면 거기서 아 그렇군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나와야 그렇지요. 됩니다. 근데 이제는요. 하나 더 물어봅니다.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지 않아? 주주에게도 손실을 입히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지. 왜? 이번에 통과된 상법은 뭐냐? 그동안 당신에게는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의무 하나가 있었는데 오늘부로 의무가 하나 더 생겼어. 그렇지. 주주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게 의무야 당신은. 예. 그 의무에 최선을 다했고 그걸 면할 수 있다는 증빙을 해내지 않으면 당신 경영 판단 잘했다고 우리 인정 안 해. 그렇지.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판단을 마지막에 요구받으면요.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서 처음에 어떤 경영행위를 할 때부터 네.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 회사한테 손해나는 거야? 주주들한테 손해나는 거야? 이걸 처음부터 생각하는 걸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뭐였냐면요. 주주는 경영 판단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존재. 네. 투명 인간. 존재하지만 진짜 이름 없는 투명 인간이었는데 오늘부로 우리는 사실상 자본시장에서 생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전 그 정도라고 봅니다. 이제 고려의 대상이 된 거예요. 고려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단추라는 표현을 하는 이게 겁니다. 시작입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은 법안이 일단 시작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됐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테크니컬한 어떤 조항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회사들의 주주총회는 다 3월 마지막 주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차트 열어가지고 나 주식 한 10개 갖고 있는데 주주총회 한번 가봐야 되겠어 라고 하는데 못 가요. 왜? 다 한날 한시에요. 한날 한시에. 9개는 갈라 그래도 못 가. 예. 못 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담합 아닌 담합입니다.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어쩌다가 그걸 내가 하나 딱 정했다. 그래서 가면 어떻게 되게요? 입구 컷이에요. 명부가 안 맞네요. 만석이네요. 잘 안 돼요. 문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게요? 다 직원들이 앉아 있어요. 직원들. 허위 자리를 차지한다라든지. 그래서 실제로 내가 주주로서 가장 나의 실존적 가치를 보여낼 수 있는 거는 부여받을 수 있는 거는 주주총회인데 그렇죠. 주주총회를 못 가요. 그럼 나는 아까 그 상법 개정 첫 번째 조항처럼 경영 판단의 대상도 아니었고 주주로서 주인 노릇을 할 자리에 가지도 못하는 게 지금까지의 한국 현실이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주주총회에 비로소 주주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전자주주총회 하세요. 그럼 나는 이제 집에서 컴퓨터로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반대 의견 낼 수 있는 거고 의견 낼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주주로서 이제 인정받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의미가 이겁니다. 네. 단순히 테크니컬한 뭐가 하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세 번째가 사회 이름이 바뀌어요. 사회이사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회이사. 어감이 어떤가요? 사는 회사 아닙니까? 왠지 얘는 회사 밖에 있는 사람, 손님, 바깥 사람, 남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 네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이름이 바뀝니다. 독립이사로 바뀌어요. 독립이사.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당신에게 부여된 역할은 이사 중에서 지배주주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독립돼서 가장 자주적으로 회사를 위해서 견제하는 판단을 하라라고 해서 이름이 바뀌고요. 한편으로 예를 들어서 2조 이하 회사들은 그동안
예전 명칭으로 사회이사를 총수의 4분의 1 이상만 뽑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독립이사로 바꾸면서 3분의 1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더 많이 뽑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레드팀이 강화되네요. 레드팀이 강화되고 명칭까지도 아예 독립성을 부여하는 걸로 바뀐다라는 거고 네 번째가 가장 크게 사실은 좀 여야 간에 쟁점이 됐었던 3% 룰인데요. 이게 뭐야? 조금 어렵죠. 네, 여기 조금 어려운데 요 정도는 아셔야 우리가 이제 부자 됩니다. 요건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회사의 임원은 이사하고 감사 둘이에요. 이사하고 감사 원래가 이사 감사. 그래서 감사는 뭐 하는 이사는 쉽게 말하면 경영하는 사람이고 경영. 감사는 요거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체크하는 사람이 감사죠. 레드팀. 예. 근데 작은 회사는 감사 한 명이면 돼요. 근데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삼성전자 같이 큰 회사에 감사 한 명 있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감사 제대로 돌아갈까? 있으면 안 하지. 그렇죠. 그래서 큰 회사는 감사 역할을 감사위원회라고 두어서 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 제도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작은 회사 감사를 뽑을 때는 감사는 레드팀이니까 견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대주주나 사장이 지배주주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꽂아놓으면 감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감사를 뽑을 때는 원래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 대주주라든지 그 친척 일가 특수관계인들 얘네들과 다 합치면 합쳐서 3%까지밖에 행사를 못해 이렇게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뽑을 때는 사실상 3%밖에 안 되고 나머지 지분을 97%로 환산해서 뽑으면 된다 이렇게 돼서 사실상 일반 주주들이 자기네들이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을 감사로 뽑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 원리가 감사위원회로 가도 똑같이 적용되었어야 정상 아닐까요? 그렇죠. 더 큰 회사고 더 감사를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감사위원회로 갔을 때 똑같이 3%를 적용되나 봤더니 그동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감사위원도 이사 중에서 뽑거든요. 그 감사위원 중에서 사내이사 출신은 아까처럼 뽑아요. 3% 룰에 딱 맞춰서. 근데 사외이사 출신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이 3% 룰이 아까처럼 적용되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작은 회사 감사 하나 뽑을 때는 철저하게 3%까지 딱 제한했는데 오히려 더 커진 감사위원회에 사회이사 명부의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3% 룰이 완화되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규제가 센 것처럼 착각하지만 거기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올리자. 앞으로 어떤 사내이사 감사든 사회이사 감사든 감사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합쳐서 3%를 딱 해서 대주주로부터 입김을 배제하고 뽑자. 이게 핵심이에요. 잘했네.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된 거야? 이게 됐어요. 야, 그게 됐어. 그러니까 대주주, 특수관계인 이 지분을 다 합쳐서 3%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그 제한이 들어왔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내든 사회든 감사위원이 선임되는 대주 입김이 많이 차단된다. 이 네 가지가 오늘 통과된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와, 이 첫 단추는 잘 됐네. 그렇습니다. 이게 봐봐. 역시 계속 떠들어야 돼.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거 반대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국민의힘도 이거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야 합의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처음 통과된 민생 법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박수 받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몇 년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주요 법안이 됐는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몇 가지 좀 빠진 내용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집중 투표제가 빠졌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빠지고 이게 핵심 내용 중에 잘 됐는데 이번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핵심 내용 몇 개가 빠졌어. 제일 아쉬운 게 뭐예요? 집중 투표제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죠. 이 크거든 사실은. 근데 그거는 국힘이 들어와서 결사적으로 요거는 좀 빼달라 그래 갖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빠졌는데 앞으로 또 개정 입법을 통해서 해야죠. 다음에 또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에 해야죠. 그리고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도까지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집중투표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뭐 조만간 아니면 내년에 되면 내년 12월 전에 우리가 코스피 앞에 숫자가 4자로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와, 미친다. 저도 방금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요? 뭐 기업 실적, 수출 당연히 중요하죠. 뭐 환율 당연히 중요한데 방금 말씀드린 오늘 첫 발을 낸 거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1차로 된 거고 나머지 개혁안이 순조롭게 완성되면
그 자체로 앞자리 4천 간다에 저도 500원 걸겠습니다. 지금 뭐 자사주 소각 얘기하니까 그 뭐 소각장을 설치해야 되는 거냐라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는데. 상법에. 맞아요. 진짜 소각이에요. 불태우는 겁니다. 소각장입니다. 그게 불태우면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오른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걸 그렇죠. 제가 쉽게 총 발행 주식이 줄어드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분모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 가치가 올라가. 그렇죠. 남아 있는 주식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회사가 장사를 잘했어요. 돈이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 그거 누구 돈이에요? 주주 주주들이 돈이에요. 돈이지. 내가 너한테 자본금 넣고 투자한 주인 내 돈이에요. 그럼 회사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주주 여러분, 이 돈 배당합니다라고 그럼. 배당을 주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배당 안 주고도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이익이 되는 행동을 제가 해볼게요라고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시장으로 나가서 그 회사 주식을 사버려 이 회사가. 그럼 주주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야, 나한테 돈 줄 돈을 가지고 너네 나가서 주식을 사왔어. 내 돈인데? 내 돈인데 라고 하니까 기다려보세요. 이거 태웁니다 하고 태워버리는 게 자사주 소각이에요.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당장 배당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 회사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태워진 수만큼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한 주당 갖고 있는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태워야지. 그러니까 배당과 자사주 소각은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안 태워?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을 안 해주고 가만히 기다렸더니 자사주를 사와. 사오고 그걸 가지고 소각을 하지 않고 그동안 지배주주들이 자기 지배권 강화하는데 이걸 씁니다. 나 진짜. 그럼 이거 해야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건 지배주주의 꼰돌이패로 활용되고 주주 이익을 강탈한 거였어요. 왜 반대해요? 나 진짜 열받네. 미국 같으면 자사주 매입은 곧 소각인데 원래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상법상 자사주 취득은 소각의 목적으로만 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상법이 바뀌어요. 하여튼 악의 축이야. 다 안 좋은 건 다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자사주를 취득하더라도 소각하지 않고 갖고 있을 수 있게 바뀌었어. 그때 이명박 정부 때. 미친다 진짜. 근데 원래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재벌끼리 서로 자사주를 교환을 해. 그러면 저쪽으로 가면 이게 자사주가 아닌 게 되잖아. 그렇지. 근데 내 우호 세력이야. 이른바 백기사야. 내 우호 세력. 그러니까 내 편의 표가 되는 거야 이게. 아니면 KTNG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회사에서 임직원들의 장학금을 주기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을 해. 거기까지는 좋은 취지죠. 근데 좋은데? 회사가 갖고 있던 자사주를 여기다 증여를 해. 재단에다가. 그러면 또 이게 의결권이 살아나잖아. 자사주가 아닌 게 되지. 그렇지. 회사가 아닌 제3자 재단이 갖고 있으니까. 일종의 세탁이네. 네. 그리고 다음 주총 때 자기 연임에 또 써먹는 거야. 나 이거를. 진짜 이씨. 나 진짜. 아니 왜 반대? 그래서 이걸 왜 반대? 하도 꼼수를 많이 쓰니까 심지어 요새 태광산업이라는 회사는 자사주를 총 발행 주식의 거의 4분의 1을 자사주로 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얘기도 나오고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오니까 최근에 뭘 했냐면 뭘 했어요? 교환사채 EB라고 하는데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금감원에 신고를 냈어. 근데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사주 총량을 교환사채로 발행하는 그러니까 회사채를 발행해서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주는 채권이죠. 이렇게 하겠다고 최근에 또 신고를 했어. 그것도 하나의 우회로를 만든 그렇죠. 거네. 그러니까 자사주 갖고 그동안 꼼수를 너무 많이 써왔기 때문에 쓰레기 시장이네. 자사주는 무조건 소각하는 거를 아예 법제화하는 게 맞아요. 그거 이번에 했죠? 이번에 못 빠졌어요. 이번에 빠졌어요. 이걸 왜 안 해? 근데 너무 조만간 해야 돼요. 조만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의원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 지금 최욱 앵커님이 뚜껑이 열렸잖아요. 이게 뚜껑이 열려야 돼요. 왜냐? 나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그거 내 돈이에요. 주주 돈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쌓아놓고 배당 안 주고 쌓아놓고 그걸 자기네들 의결권이나 지배권 강화하는 데 써왔잖아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내 돈이라고 생각해요. 열이 받는 거예요. 강탈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법 개정 오늘 4개 통과한 건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최욱 앵커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떠들고 1,500만 투자자들이 이게 진짜 한국 사회 한국 자본시장 개혁안은
확실한 첫걸음이다라는 걸 우리가 여론으로 뒷받침해줬으니까 통과가 된 거거든요. 예.